제가 10년 전에 이 대구에 근무를 한 일이 있어요. 대구 고검장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경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대구 분들이 이 대구의 자긍심을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대구가 정말 어려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치를 말하더라도 다른 시도 광역에 비해서 거의 제일 밑에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 대구가 더 어려운 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어려워진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한 일이 많지 않았어요. IMF 때 한 번 마이너스 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번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리고 없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두 차례나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뿐만 아니라 실업률 거의 매번 통계 나올 때마다 최악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산, 투자, 소비, 수출, 고용 이 모든 지표에서 경제 지표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S&P든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에서도 우리의 성장률을 낮추어서 전망을 하고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책의 그 뿌리입니다. 근로 시간을 제약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너무 많은 비용 지출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한 이 소득주도 성장이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세계 각국은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왜 깎아줄까요? 기업에게 혜택을 주려고 깎아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업이 이쁘고 기업에 혜택을 주려고 특혜를 주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깎아줄 테니 그것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경쟁력을 올려서 그 나라의 경제를 살려내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미국도 일본도 다 그렇게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오히려 경제가 더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금을 높여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가 세금으로 또 빼가니까 투자할 돈이 있겠습니까? 소득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민노총 자기들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노동 현장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데모하고 문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사람들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민노총의 일부가 귀족 노조가 돼가지고 잘 살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피멍 들어가는 어려운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정부가 그 민노총의 불법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공무원들 두드러 패고 국회 담 넘어가고 그러는데도 방관방치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외교로 풀어갈 문제를 치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민생투쟁 대장장을 다니면서 본 우리 서민들의 아픔과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고 모든 절차, 모든 형식 다 내려놓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대통령 만나면 그동안 제가 다니면서 들었던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 힘든 삶, 무너져가는 경제 실상을 얘기하고 좀 제대로 해달라.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달라. 그런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따질 거 따지고 대구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힘들지만은 대구 경제는 더 힘든 상황이에요. 과거 대구는 우리 산업화의 심장이고 또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점차 대구 경제가 좀 홀대받고 후퇴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을 한번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금년도 예산이 다른 지역은 다 늘었는데 우리 대구 경북만 줄었습니다. 요전에 맞습니까? 다른 광역단체들은 다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에 편성한 금년 예산 우리만 대구만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경제 보복이죠. 또 다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3조 원을 넘던 예산을 2조대로 깎았는데 그때 다행히 우리 대구의 당 의원들께서 열심히 뛰어서 대구 의원들만 손 좀 들어보십시오. 예, 이분들이 열심히 뛰어서 3조 밑으로 내려간 거를 (3조 719조) 겨우 3조를 맞췄는데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실제의 예산 투쟁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내년 예산도 대구시에서는 3조 4,400, 1,800억을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지난 5월 말까지 각 부처 반영액을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요청한 것의 80.9% 2조 7,861억 원 이거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대구 패싱이라는 말이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당은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구 경북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절대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대구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혁신 지원 방안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에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의 경제를 바꾸기 위한 연구와 또 실천적인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꼼꼼하게 챙기고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제 대안은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의 좋은 경제 대안들을 이제 한 달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드려서 다시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제를 다시 도약의 길로 이끌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또 따끔한 말씀도 같이 해주셔서 꼭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대구 경북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